선거 중에서도 조합장 선거가 금권 선거가 제일 심하다. 사업 쓰면 떨어지고 의혹 쓰면 당선된다는 사락 5당이란 말이 있듯 금품 살포의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번 선거 끝나고라도 빨리 지금 바로 그 선거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의 조합원들을 신설해서 기존의 그 조합원들이 누렸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나 이용구 배당 이런 것들을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죠. 전통적 방식의 농산물 판매 기능에 중점을 둔 농협조합장보다도 오히려 고령 여성조합원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 13일 농협과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전북에서는 9명의 조합장이 이날 투표를 통해 임기 4년의 새 조합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후보자가 각각 1명뿐인 19곳은 무투표로 조합장이 뽑혔습니다. 저는 산림조합 투표했는데요. 산림 우리 조합원들을 복지 그런 향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수가 6,100여 명인 전주농협은 이민규 현 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민규 조합장은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농사연금을 실시했고 봉급을 반절로 줄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날 임 조합장의 득표율은 69.7%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전주농협은 도시농협으로서 농민이 잘 살고 또 도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그런 농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누구를 올려 그래.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익산 3기 농협의 박기배 조합장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3기 면민들이 농촌 조합장에게 거는 기대는 큽니다. 이곳은 인구가 적다 보니 3기 출신의 시의원과 도의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농협 조합장에게 농촌과 관련되지 않은 각종 민원의 해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조합장이 주민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물어봤습니다. 조합장이 얼마나 조합을 잘 운영에 딸려서 조합원들의 그것이 이익이 돌아가고 전국적인 약간 추세지만 농촌에 좀 고령화하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협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농협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합을 진짜 좋은 조합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감이 저한테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먼저 찾아서 해야 조합원들한테 진짜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우리 농산물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더 유통구조를 혁신시켜서 잘 팔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농산어촌에서 조합장이 쥔 권한은 막강합니다. 조합장은 직원의 인사권은 물론 각종 사업권까지 쥐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같은 경제 사업도 총괄합니다. 농자재 교환권이나 농사연금을 조합원에게 줄지 말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이 이사회 의장이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의 연봉은 조합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넘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뒷말이 많습니다. 후보 검증도 어려운 깜깜이 선거였고 탈법이 난무하는 혼탁 선거였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는 후보들이 많아 조만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당선인들이 꽤 많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놓고 왜 이렇게 뒷말이 많은지 지난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축협 조합원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의 부탁으로 조합원에게 햄 선물 세트를 돌렸다고 말합니다. 만나가지고 몇개 여기 갖다 주라고 가는 김에 만나고 몇 개 줘서 여기서 갖다 주라고 뭐요? 식용유요 뭐요? 거기 같은데요? 햄 대색깔 저기 하우스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조합원 9명에게 햄 세트를 줬다면서 받은 조합원의 이름까지 털어놓습니다. 꽃장 5개, 5개인가 4개인가 막 갖다 놨어요. 꽃장도 5개인데 4개인가만 직접 주고는 것 같은데 내가 4개인가만 5개 우동에 것만 시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조합원은 물론 조합장 후보까지 관련 의혹을 부인합니다. 혹시 시켜서 햄 세트 돌린 적은 없으세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예. 현재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순창의 한 협동조합입니다.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이 협동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나선 A씨와 조합원 B씨가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이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농협과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은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돈 선거를 없애자며 조합원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순창의 돈 선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동 호소문은 말뿐에 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밖에도 김제의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는 조합원 4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버섯 세트를 돌린 혐의로 부안의 한 조합장은 재임 시절 조합 경비로 장례시장에 근조화를 보내면서 이를 조합장 명의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64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합장 당선인은 18명이나 됩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64명 가운데 45명이 금품 향응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 이번에도 돈 선거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전라북도 당선인 6명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10여 명의 당선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혼탁 선거가 해당 지역에 적잖은 갈등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큽니다. 조합장 선거가 후면 이 조합장 간에 지지하는 층의 이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후유증들이 남아서 어떤 조직은 깨지기도 하고 면단이 있는 조직이 깨지기도 하고 또 갈등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게 4년마다 뒤풀이되는 이 선거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공개적이고 그리고 후보자가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좀 덜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농민단체의 고백은 이번 조합장 선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선거 중에서도 조합장 선거가 금권 선거가 제일 심하다. 조합원 중에 선거 기간은 개를 뒤안에 묶어 놓는다 할 정도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후보자는 어떠한 4억 쓰면 떨어지고 5억 쓰면 당선된다는 사락오당이란 말이 있듯 금품 살포의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당선된 조합장은 본전을 찾기 위해 뒷돈을 챙기려다 보니 온갖 비리와 편법이 일상화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게 됐다. 조합장 선거가 왜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잘못된 선거제도에서 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온다 놈아. 익산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유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조합장이 아니다 보니 불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불만이 큽니다. 조합장 선거는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호별 방문은 물론 후보자의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도 금지됩니다. 그나마 가능한 게 전화 통화나 문자를 보내는 방법이지만 도전자들은 현직 조합장과 달리 조합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전화 한 통화를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다만 주소까지만 있어서 주소 있는데 주소 갖고 찾아가면 그건 허위 방문이요. 법적 위반이야. 방문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의 선거제도가 상대적으로 조합장에게 유리하다는 건 현직 조합장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은 않고요. 저도 동의하지만 저는 두 번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천이죠. 재산이고. 그것도 능력이고 본인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현직 조합장 89명이 출마했는데 이 가운데 64명이 연임에 성공해 72%의 재선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직 조합장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 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후보자와 조합원이 차단된 현 선거법으로는 금권 선거를 더욱 조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와 선거활동 보장과 농민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공명선거가 치러지게 해야 한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5년에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4년이 지난 올해는 두 번째로 동시조합장 선거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가장 시급한 숙제는 서둘러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가오 호별 방문하면 안 되고요.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하셔야 되고 선거 공보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것 외에 후보자 본인이 배부하시면 안 됩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전화통화나 문자 발송으로 제한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꼼꼼히 검증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국회는 대안으로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그리고 60일 전부터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 토론회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끝나고라도 빨리 뭐 또 3차 선거 때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바로 그 선거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후보들을 한데 모아놓고 공약을 듣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타 후보자에 대한 야유, 소음 기구를 사용하는 등 발표에 방해가 되는 질서불량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될 수가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13일 전북 한우협동조합 사무실입니다. 조합장 선거에 나선 2명의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견 발표가 불가능한 다른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북 한우협동조합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후보들이 10분 동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듣고 결정을 확실히 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소견은 좀 들어보고 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견 발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전체 조합원 선거가 아닌 대의원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총회나 대의원에서 선출하는 선거는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후보자 검증을 원하는 만큼
4년 뒤에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서는 소견 발표의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선심성 논란도 손질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 2월 지역의 한 신문에 영농자재 교환권의 위법성 여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주농협조합장이 3억 원가량의 영농자재 교환권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는데 선관위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흘 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주농협에서 영농비 및 영농자재 교환권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것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진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을 조합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조합 명의로 영농자재 교환권을 제공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직 조합장이 아닌 도전자들은 선거철처럼 민감한 시기에 이런 교환권을 지불하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표출합니다. 따라서 영농자재 교환권이나 이용고 배당 등을 선거가 끝난 뒤에 주는 쪽으로 개선하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이런 제도적인 행위 등은 좀 가급적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군산시 농민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군산의 농협 2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농지 원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증이 없는 이른바 무자격 조합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조합장 선거 때만 되면 가장 큰 논란을 빚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자격자입니다. 몇몇 조합에서는 조합장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무자격 조합원의 자격 박탈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선거 전에 조합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농협중앙위의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농협중앙위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선거 과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를 하면 나중에 무효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의 A농협은 농지 원부와 경영체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490명을 탈퇴시켜 전체 조합원 수를 1,33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농지 원부나 경영체 등록증이 없더라도 실제로 1년에 90일 넘게 농사일을 하는 고령농이 많아서 이들의 자격을 탈퇴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합니다. 저희 농협은 물론 이제 공부가 나가고도 탈퇴 처리하고 또 한 달 남겨놓고 또 탈퇴 처리한 부분이 혼란스럽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고 가야 나중에 또 부담이 덜 적은 것 같아서 일단 원칙적으로 탈퇴 처리했습니다. 농식품부 원칙이나 농협중앙위 규정령에서 자격 상실, 농지 업무나 경영체 등록이 안 되신 분들 그분들 탈퇴 처리했습니다. 가끔 교차한다 하는 예가 있어요. 농민단체는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의 경우 과감히 퇴출시켜야 하지만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는 고령농에 대해서는 명예조합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명예조합원은 해당 농축협의 조합원이었다가 고령으로 은퇴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잃은 고령농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입니다. 명예조합원은 준조합원이라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순 없지만 대신 복지나 문화 같은 교육 지원 사업과 이용고 배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조합원 제도를 신설해서 기존의 그 조합원들이 누렸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나 이용고 배당 이런 것들을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농협 그 집행부들은 전혀 지금까지 안 했죠.
이번엔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바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합장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사노촌을 살리기 위해 농가 소득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가령 농협은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농민들은 농협이 농산물을 대신 팔아주는 게 아니라 농산물을 가공해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판매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공 쪽은 전혀 농민이 그 상품화다 하지도 못하고 아이디어도 별로 없으니까 그 조합장님께서 그쪽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농민들 수입을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사업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작물 정보와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농민들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일부에서는 농어촌의 고령화가 빨라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조합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는 조합장의 사업 능력 못지않게 조합원의 다양한 복지에 기여하는 후보를 높이 평가하자는 겁니다. 전통적 방식의 농산물 판매 기능에 중점을 둔 농협조합장보다도 오히려 고령 여성 조합원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꾀하는 것도 새 조합장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영농기술 전수에도 힘써야 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새 조합장들은 조합원들의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존을 위해서라도 젊은 조합원들을 발굴하는 게 시급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0살 이상 조합원의 비율은 70.4%나 되지만 40살 미만은 1.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과 귀농인 조합원을 늘리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개방 시대에 농산어촌이 위기를 맞으면서 농협과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조합장들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조합장들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는 한편 초고령화와 이질화에 따른 조합원 구성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갈등으로 번지는 무자격 조합원 논란을 해결하는 것도 새 조합장의 몫입니다. 아울러 농산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에 따라 조합원의 역량 강화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할 일이 태산 같아 보이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이 모든 것이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입니다. 조합장들이 내 이익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조합원들을 생각하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기대합니다.